안녕하세요.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2월 10일 목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백신 개발 기업 배만 불린다. 코로나 백신 화이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화이자사가 사상 최고의 매출 이익을 누리는 동안 전 인류적 위기를 기업의 이익만 쫓는 각종 상술로 대응하면서 덩달아 비난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의 건전한 윤리의식, 이를 위한 국제적 강령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5,000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통과되면. 지난 9일 어제자 신문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기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과연 한인 커뮤니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본 기사입니다. 실제로 법안이 성사된다면 한인 커뮤니티에는 긍정과 부정의 영향이 동시에 미칠 수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으로는 이민 감소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해 커뮤니티 경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과, 부정적으로는 신규 취업 이민자들이 IT 같은 첨단 사업 분야에 대거 몰리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 1.5세, 2세가 개척해 놓은 연방정부 하청 용역업계 컨트랙터의 한인들과 충돌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의 임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야 환영할 일이지만 한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법안의 득과 실, 양면성에 대해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코로나 사망 급증, 부스터샷 관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기의 최대 희생자는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초기 전체 사망자의 85%가 60세 이상이었고, 델타 변이 시기에는 60%로 떨어졌다가 오미크론 변이 시기에 다시 80%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시기에는 상당수의 노년층이 1,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지만 오미크론 변이 시기에 감염된 사망자는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처럼 큰 편차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 오미크론 변이는 대수롭지 않은 바이러스일 수 있지만 50세 이상에게는 여전히 생사가 달린 문제라면서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더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론 감시 리스트 만들었다, 소송 사태. 피터 뉴스엠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이 DC 경찰국장 재직 시절 언론 감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엠 국장이 부당하게 기자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대한 감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한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연방지방법원에 DC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뉴스엠 국장은 자신과 경찰국을 비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언론사들의 감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알려졌고, 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은 대개는 고위 공무원이 이직을 할 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행정 단위가 큰 곳으로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관례인데, DC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가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장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옆에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협의회 봄학기 교사 연수회.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봄학기 교사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는 협의회 소속 학교 교사들이 강사가 되어 워크숍의 형태로 열리는 행사로 모든 교사들이 스스로 준비해 꾸리게 됩니다.
김선화 회장은 자신의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된 수업을 구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교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사 연수회는 오는 26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연수회는 줌으로 진행되며 링크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불링은 장관도 해고 사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릭 랜더 백악관 최고 과학 고문을 해고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랜더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등 불링 혐의로 내사를 받아왔으며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서둘러 사직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해왔었고 현재의 유전자 혁명의 토대를 닦은 현존하는 최고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주 상원 교내 마스크 의무화 중단 법안 통과. 민주당이 장악한 주 상원의회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학부모들의 결정에 맡기자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 착용 조치는 곧 사라질 전망이라고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채 피터슨 의원이 개정한 SB 739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얻어 29대 9의 표결로 상원을 통과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다음, 백신 의무화 요구하는 주립대학 학생 늘어. 버지니아 주립대학들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전면 철회했지만 앞으로 감염 위험에 대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제이슨 미아레스 검찰총장이 주립대학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압박하면서 버지니아의 14개 주립대학이 백신 의무화 정책을 철회했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주립대학 백신 정책 철회를 규탄하는 사이트를 인스타그램에 개설해 주립대학들은 백신 의무화 정책을 철회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해 정작 학생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철회에 대해 학교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코로나 희생자 메모리얼 만든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메모리얼을 만듭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메모리얼 건설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맥코이 위원장은 모든 주민이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았고 이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지난 2년간 희생된 주민을 기리기 위한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온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HIV 목표 미달. 워싱턴 DC의 신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환자가 다소 감소했지만 애초 목표치에는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HIV와 에이즈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돼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되고 그 감염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증상이 발현될 때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는 건데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HIV 보균자라고 한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면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가 등굣길 교통정리 과정에서 어린 학생을 구한 여성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기사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횡단보도에서 경찰관이 교통수신호를 보내며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갑자기 질주해와 경찰이 학생을 밀쳐내 가까스로 위험한 순간을 모면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경찰관의 희생정신이 칭송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규정 폐지 가능성.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21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카운티 규정은 CD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률이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기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 굶겨 죽인 어머니 정신병 조건부 유죄 인정. 생후 14개월짜리 아이를 굶겨 죽인 어머니가 자신이 조현병에 걸려 한 행위였다면서 조건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키에라 톨스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아이가 날씨를 좌지우지하는 악령이 깃든 뱀이라고 믿고 음식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후 덤스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피고는 날씨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령이 지배하는 자신의 아이를 굶겨 죽이는 것밖에 없었다고 믿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종주의자 협박 때문에 사직.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전 보건국장이 작년 8월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유가 인종주의자들의 협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릴랜드 형법상 선출직 공무원을 협박할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받지만 비선출직인 직업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호건 주지사에게 수교 훈장, 광화장 수여.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9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한국 정부의 수교 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코로나 감염자 급감. 메릴랜드 전체적으로 공립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달 2,833명이던 감염 학생과 교직원 수가 현재는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은 감염자가 줄면서 보조교사와 스쿨버스 운전기사 운용이 한결 여유로워 최근 모든 스쿨버스 노선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몽고메리, 프린스 조진스 카운티는 아직 스쿨버스 기사와 보조교사 충원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취업박람회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2월 10일 목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